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잠깐 인사들 나누셨겠습니다만 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표 후보는 8분이 응모하셨고 최고위원 후보는 무려 17분이 지금 응모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들 면면을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축제 같은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이 인사문란,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문제,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기에 관한 문란이다 이런 문제라는 점에서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오늘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보았던 이 전형적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정통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이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여당 민주당이 없으면 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보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사실상 내일부터 정상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또한 민생과 서민들의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모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으로 우리의 유능함을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제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원내 입법 현안과 정책 현안을 주로 담당 총괄해오는 정책수석 부대표가 그동안 박찬대 의원이 맡아오시다가 최고위원 출마 관계로 이제 당규상 내려놓게 됐고 그 후임을 유성권 의원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소임을 맡으신 박홍근 대표님을 위해서 박홍근 의원님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잘 헤쳐나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낭만 김인철, 정호영, 송홍열 후보에 이어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후보까지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인사 참사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인사문란에 진앙지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란 본질은 가린 채 신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 확대에 나섰고 통일부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선 듯 흉악범 인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겠다.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정문란에는 경종을 울리되 우리는 민생만큼은 또한 흔들림없이 챙겨야 합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정권 초기 난맥상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실력도 태도도 너무 형편없습니다. 더구나 돌아선 민심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만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늘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한술 더 떠 테러 행위라 비난했습니다. 인사문란, 안보문란에 공안정국 조성까지 출범 2달이 조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선과 오만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안보문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비상한 민생과 경제 위기는 뒷전이고 국정문란만 지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내 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상임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문란, 안보문란 실체를 낱낱이 살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복합위기의 비상 상황인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엄중한 상황을 각인하시고 의정활동에 또 전국대응에 각별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과 안보문란에 대한 의원님들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이 나오셔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7분 이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위한 검찰의 인사권 장악이 인사참사를 넘어서 인사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행정부 주요 요직을 검사로 가득 채운 검찰공화국 인사. 두 번째로 반헌법적, 불법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민정수석실 폐지로 무너진 법치 대신 후진적 인치에 의존한 비선 인사. 세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기 위한 국민무시, 국회 패싱 인사로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검사공화국을 넘어서서 검찰 계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2달 만에 벌어진 인사농단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장관,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부 주요 요직을 윤석열 측근 검사로 임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 천하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복두규 인사기획관 전 대검 사무국장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검사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연히 검사 출신입니다. 인사정보 1담당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인사라인을 완전히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성희롱, 간첩 조작, 군사기밀 유출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오히려 요직에 포진해서 전두환 육법당을 능가하는 검법당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검찰 중심 공안통치 체제로 완성하고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이 아니라 독재 권력 구축을 위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후진적 인치에 의존한 무법, 무검증, 무원칙의 산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지난 30년간 국민들이 흘린 그 피땀을 무위로 돌리고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발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개적인 인사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적 인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인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실력주의라던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국민들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오작동하는 이 인사 시스템은 음주, 성희롱, 표절 등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동등한 위치의 타 부처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마저 법무부가 검증하는 황당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운영 원리인 견제와 균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 긴장관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의 감시 기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을 폐지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 친인척들이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이번에 비선 인사 그리고 인사농단에 바로 그 길을 민정수석을 폐지함으로써 친인척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자격자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 나선 김건희 여사의 지인, 고위공무원 2급에 해당되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악성 시비대를 이끌고 있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강릉 지인의 아들, 1천만 원 고액 후원자의 지인 사업가의 아들, 이들이 동네 소모임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비서실을 만들므로써 어중이 떠중이 인사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선, 친인척, 사적 채용 논란은 제2의 국정농단을 방불케 한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무원칙 사적 채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패싱과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방석집 논문심사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아빠 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제자 성희롱 공정위원장 후보 등 각종 비위와 논란으로 얼룩진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자 만취 음주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국세청장, 합참의장,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회도 없이 임명 강행하고 국회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치보다는 인치에 의존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마저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는 조선시대 왕정체제 하에서도 없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초유의 일인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도 왕은 의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소위 복수로 올라오면 그것을 낙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끼리끼리 인사로 대통령 국정 운영이 전락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토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 탓, 남의 잘못만 수사하던 전형적인 특수부검사 대통령의 내노란불식 공안 통치로는 결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즉각 민정수석실의 폐지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경찰국 신설 등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악의 인사농단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을 경질하고 동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문란에 대한 규탄 발언. 그럴까요? 예. 네, 앉아서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이따 한꺼번에 하고요. 지금 앉아서 네. 인사문란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수용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수용하라. 네. 윤석열 정권의 안보문란에 대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PPT 다음 장 보시면 우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어민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해야 됩니다. 흉악 범죄자입니다. 16명의 민간인을 하룻밤 사이에 둔기와 망치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까지 했던 엽기적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어민 북송 사건이라고 우리 당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흉악범 추방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흉악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희대의 엽기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1개월 동안 20명을 엽기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은 2019년 11월에 하룻밤 사이에 북한 민간인, 억울한 민간인 16명을 죽였던 그런 엽기 살인 사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들을 왜 추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16명을 죽인 다음에 살인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강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자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자강도는 아시다시피 북한 내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배에 있던 물고기를 팔기 위해 김책항으로 들어갔는데 3명 중에 1명이 북한 당국에 잡힙니다. 따라서 2명이 배를 끌고 다시 동해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 합심단의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즉 북한에 가서 죽자라고 했습니다. 즉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서 당시 정부는 이들을 귀순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해상으로 배를 끌고 와서 우리 해군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고 3일 동안 우리 해군을 도망을 다닙니다. 즉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해군을 보면 반가워서 나를 데리고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군을 피해서 이틀 3일 동안 도망다니다가 우리 해군 특수단이 체포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탈북이 아니라 범죄를 짓고 도주 중에 체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밑에 단에 보신 것처럼 납포 이후 동해로 체포해 오는 과정에서 전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귀순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든 20명을 죽이든 또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위직이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순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사용해도 무조건 대한민국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추방 배경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현행 법률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에 의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형사 관할권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까지 딱 한 번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외적인 판례는 무엇이냐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탈북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있을 때 그 죄를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기 율사 출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만약에 이들의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란 증거는 모두 인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추방 근거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살인 등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끝으로 국제난민지휘협약에 의하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합니다. 팩트체크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살인 자체를 못 믿겠다. 이들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크로스 체크가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자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을 나눠서 합동 신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한 명이 살해 사건을
자백을 했고 곧 이걸 가지고 다른 한 명을 취조를 하니까 그 나머지도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들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서 납포되기 이전에 우리 군의 SI 첩보로서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즉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된 합심 조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동신문은 보통 법으로 90일 플러스 30일, 최장 12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합동신문입니다. 다만 합심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겁니다. 북으로 송환을 하거나 추방을 할 때 통상 걸렸던 시간은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3일에서 5일입니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은 6일 만에 저희가 추방을 했습니다. 김정은 눈치 보기를 위해서 2명을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해년마다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을 돌려주고 1000명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이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또 거짓 가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봉인되어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판결이 있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안보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건 무식하거나 또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가 걱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미창에 구멍을 내는 짓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정보인 SI 정보와 그리고 우리 군의 여러 자산들이 신문지상에 하루가 멀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과 외교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현안은 제쳐주고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만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준엄하게 꾸짖고 민생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안보문란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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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안보문란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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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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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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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문란 안보문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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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문란 안보문란 윤석열 정권